안녕하세요. 천내중학교 1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화요일 가정 수업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다, 그죠? 그럼 수업 내용도 조금 바뀌었겠다라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단원 청소년의 자기관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뭐 배웠어요? 청소년의 자아 정체감과 자아 존중감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7문제를 총 냈는데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5개 정도는 맞춰주었습니다. 1번 문제, 자아 A란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특성으로 남과는 다른 자신만의 모습을 말한다. A는 자아 정체감 맞습니다. 2번, 청소년기는 자아 정체감이 형성되기에 A인 시기이다. 그렇죠. 바로 결정적인 시기이다. 한층 발달된 무엇? 바로 그렇죠. 인지 발달은 정체감 확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게 맞춘 학생들 숫자예요. 그 다음 4번, 청소년기에는 자신의 삶을 자기가 뭐 해야 된다라는 거? 책임입니다. 생님이 아침 일찍 들은 친구들은 그 설문지가 문항이 잘못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들은 친구들은 대부분 많이 잘 맞춰주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내린 A는 그렇죠. 청소년기에 내린 결정은 자아 정체감의 핵심을 이루게 됩니다. 자아 존중감이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신에 대한 이 감정을 의미하는데 이 감정과 관련이 없는 건 뭘까요? 그렇죠. 본인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믿고 자신감 가지는 건데 불신감은 믿지 않는 거니까 관련이 없습니다. 마지막, 자존심이란 타인과 비교, 경쟁하여 이겼을 때 자신을 뭐하는 마음? 그렇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태어난 곳은 주로 어디였나요? 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친구들이 대구에서 많이 출생을 했고요. 나와 가족관계는 어떤가? 라고 물어보는 질문에도 긍정적인 가정이 대다수였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은 어떠한가요? 이랬더니 대부분 얘기를 잘 들어주고 고민도 잘 들어주고 마음이 편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써줬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면 좋을까에 대한 문장에도 대부분의 친구들이 긍정적인 사람, 남에게 이렇게 잘 해주고 대해주고 착하게 행동하는 사람 이런 얘기를 많이 적어줬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 한 가지, 이것도 굉장히 다양했어요. 즉 나만 이렇게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마다도 참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라는 걸 알고 조금이나마 위로를 조금 느꼈으면 좋겠어요.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도 스스로 잘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걸 선생님이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92쪽으로 넘어갑니다. 선생님, 우리 왜 갑자기 92쪽으로 갑자기 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 가정 수업 시간에는 총 3가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배웁니다. 자기 이해, 난 어떤 사람일까? 실생활 문제 해결, 실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태도를 배우고 생애 설계, 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살아야지 라고 큰 진로를 세울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사례를 통해서 보면 우리 이때까지 이 부분 좀 배웠어요. 이 부분은 뭐에 해당합니까? 그렇죠. 자기 이해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나는 누구일까를 아는 부분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을 많이 하는데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 내용을 다루면 좋을 것 같아서 미리 땡겼어요. 뒤에 있는 단원에서 청소년의 자기관리 단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같은 시간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는 본인의 시간 관리를 잘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여기 자원 관리와 자립 부분에서 시간 관리 단원 먼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95쪽에 생활자원의 관리 이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해볼 건데 밑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청소년기는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시기로 자신의 생활자원과 시간을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합리적인 계획과 실천을 통해 자신의 생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미래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한다가 오늘의 수업 목표가 되겠습니다. 우리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생활이 바뀌었죠. 이때 가장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가진 것은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바로 시간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젊다고 해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적게 주는 것도 아닌 바로 공평한 시간이에요. 하지만 사람들마다 시간을 다
다르게 쓰고 있죠. 코로나에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독서가 증가한 경우도 있지만 카톡 출석을 불러도 늦잠 자거나 영상 켜놓고 딴짓하는 친구들도 있죠. 또 온라인 계약으로 불규칙한 수면이나 건강에 위험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슬기로운 집콕 생활에 반대로 집에서 홈트로 건강을 챙기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영상의 과도한 시청으로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집콕 우리가 잘 해야 되겠죠.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집콕이라도 그 질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가졌다면 피아노를 칠 수 있고요. 화면 큰 노트북을 가졌다면 원격 영상, 수업도 잘 볼 수 있겠죠. 읽을 책이 없다면 독서 활동은 어렵고요. 다만 내가 전자도서관이라는 어플이나 PC 사이트를 잘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러면 독서 활동 할 수 있죠. 성실함을 내가 가졌네? 그러면 과제가 밀리지 않고 수업도 착실하게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해주는 모든 방법들을 우리가 생활자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의 주요 단어예요. 이 생활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옷 입고 먹고 자는 것뿐만 아니라 직업생활, 근로생활, 공부 또는 여가생활, 우리 휴식생활 다 포함하는 건데요. 이것들은 아마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죠. 생활자원, 우리 생활 속에서 쓸 수 있는 자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으로 나누는데요. 인적 자원, 우리 한자 시간은 아니지만 이거 무슨 한자일까요? 아는 한자 딱 한 개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바로 사람 인자입니다. 인적 자원은 인간의 내부에 있는 특성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이 특성, 능력, 성격, 자질 등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반대로 물적 자원, 물건 물자죠. 이 물적 자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형태가 있고 가질 수도 있고요.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럼 예시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하단과 같이 이런 종류의 것들이 있다라고 치면 이걸 구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피아노, 물적일까요? 인적일까요? 우리가 형태가 있으니까 피아노는 물적 자원, 화면 큰 노트북도 물적 자원, 읽을 책, 읽으면 머릿속에 들어오면 눈에 안 보이지만 읽을 책 자체는 물적 자원이겠죠. 그럼 전자도서관 사용법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마음으로 익히는 거기 때문에 인적 자원에 들어갑니다. 또 성실함 또한 한 사람의 특성이기 때문에 인적 자원이 됩니다. 이러한 인적 자원에는요, 지식, 기술, 흥미, 창의력, 체력, 시간, 친밀감, 협동감 등 다양한 것들이 포함되는데요. 이 위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혼자서 하는 것들이죠. 내가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 자원이라고 얘기하고요. 여러 사람과 같이 해야 되는 친밀감이나 협동감 등은 우리가 대인적 자원이라고 합니다. 대인관계 할 때 대인이에요. 이런 것들은 노력이나 개발할수록 가치가 상승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기술,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의 능력, 창의력이라든지 또는 감성, 아이디어 이런 것들은 인간만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져서 많이 개발해야 되겠죠. 물적 자원은요, 물품, 자산, 돈뿐만 아니라 이런 에너지, 전기도 물적 자원이고요. 공간 또한 물적 자원이 됩니다. 그래서 큰 공간을 내가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내 물적 자원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다만 이런 것들은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절약해야 합니다. 생활자원의 특성은요, 총 4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 1번,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접근 가능성, 너무 멀리 있어서 쓰지 못하면 안 되겠죠. 세 번째, 만약에 A라는 생활자원을 쓰지 못할 때에는 B라는 생활자원으로 대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어느 정도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강당을 빌리더라도 빌릴 수 있어야 하고 또는 성실함이라는 덕목도 내 스스로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같은 자원이라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겠죠. 욕구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 자원들을 파악하고 기회비용을 고려해서 계획을 세운 다음에 실제로 사용하는 과정을 생활자원 관리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중에서 특히 기회비용이란 자원을 하나의 용도로 선택했을 때 포기한 나머지 것에서 얻을 수 있던 잠재적인 이거 무슨 말이죠? 예시로 볼게요. 내가 만약에 20살, 19살이 됐 20살이에요, 이제. 대학교를 갈까, 취직을 할까? 내가 정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때의 기회비용, 내가 대학교를 간다면 뭘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취업을 포기하는 거죠. 취업을 포기한다면 취업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이익들이 기회비용이 됩니다. 취업을 함으로써 벌 수 있었던 임금, 생활비, 그 다음에 사회적 경력은 못 얻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취업을 한다면 대학교 진학을 안 하는 거죠. 그럼 대학교를 갔을 때 내가 얻을 수 있었던 것들은 못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둘 중에서 둘 중에 뭘 안 해도 될까? 이걸 안 가져도 될까? 라는 걸 고민하는 것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기회비용이 되겠습니다. 목표 달성이라는 단계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생활 자원을 파악하고 특히 이때에는 기회비용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활용 계획을 세운 다음에 실제로 실천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즉, 생활 자원의 관리의 중요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보유한 자원들을 잘 정리해서 필요할 때 그때그때 찾아 쓸 수 있게끔 정리정돈하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시간, 허투루 쓰기 쉬운 금전, 또 눈에 안 보이는 능력이나 태도와 같은 인적 자원들을 여러분들이 잘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온라인 계약 중에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들이 많죠. 이 시간에 내가 한 번 더 복습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영상을 틀어놓고 그냥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내 시간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추후에 나중에 여러분들의 능력이 빛을 발하게 될 겁니다. 그럼 생활자원 문제로 한번 알아볼게요. 1번, 체육 시간에 옆반 친구들이랑 피구 경기를 한대요. 근데 우리 반이 이기고 싶어. 그러려면 필요한 자원 두 가지 중에서 나눠볼게요. 인적 자원, 첫 번째, 사람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첫 번째, 피구 기술, 또 인적 자원이고요. 피구 연습 시간 또한 개인적 자원이니까 시간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우리 이길 수 있지 하는 자신감도 도움이 되겠죠. 또, 조금 틀려도 좀 실수해도 괜찮아 우리 이거 한 번 더 해보자 이렇게 하는 협동심, 또는 이쪽으로 패스해 저쪽으로 패스해 하는 의사소통 능력 또한 인적 자원, 중요한 인적 자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물적 자원에는요, 피구를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운동장이나 강당이면 더 좋겠죠. 또 피구공도 있어야 되고요. 운동을 더 잘하려면 운동복도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물적 자원, 이 두 가지가 잘 결합되어야 피구 경기 우승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과제 2번, 정석이는 온라인 수업 영상과 과제를 꼼꼼하게 학습하는 것이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원격 수업과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 두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고 사람 내부에 필요한 능력에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또는 형태가 있는 물건들 중에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라고 한번 고민해 보세요. 앞에 문제를 잘 읽고 답을 과제물 링크에 입력하면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의 중요 키워드, 생활 자원에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 이것을 잘 활용하는 것을 우리가 생활 자원 관리라고 한다라는 거. 요 페이지를 꼭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이해가죠? 그럼 다음 수업 바로 이어서 시청해주세요. 수고했습니다.